종삼 이태원 말고 종말 라디오 인스타그램 드디어 오픈! 와우! 와우! 박수! 박수! 나 실제 박수 쳤어. 안녕하세요, 종말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어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안녕, 안녕. 반가. 우리 앞에 말한 대로 드디어 종말 라디오 인스타그램이 생겼어요. 와, 대박. 맨날 한다 하다가 맞아. 아무도 안 하시길래 아니 분명히 우리 종말 라디오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전담이 딱 누구라고 딱 있었는데 버거씨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유 깜깜무소식이어서 그냥 제가 만들어 볼지 뭐예요? 아직 우리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으로다가 이제 언제까지 겸손할 거야? 미루다가 아니 그럴 정도가 아니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빨리 만들어야지. 사람을 좀 모아야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박버거님이 조금 글 올려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이 팔로우를 눌러주셔야 돼요. 맞아. 이벤트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저희 또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스타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하는 거라서 흔치 않아요, 기회가. 아,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진짜 저희 정술집님이 말했듯이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남는 거 없어.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냐고 하는데 대출 받아야 할 판이야 이제 진짜. 그래서 인스타 해시태그가 노종태원입니다. 네, 노종태원. 노종태원 잘 찾아오시고 아니면 종삼 이태원 말고 혹은 종말 라디오 쳐도 나오실 거예요. 우리 썸네일 빨간 거. 그리고 그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팟빵이랑 유튜브 제가 그 정보에다 적어 놓을게요. 인스타그램을. 아 맞다. 그거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공지사항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홍보를 했고 네. 잘 지냈어요? 조금 그날 잘 지냈어요. 저 오늘 연차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랑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웃긴 게 이제 오늘 라디오 녹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가는 거야. 밥을 먹고 또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간다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다고 가라고 해서 보냈죠. 헐, 그냥 게스트로 모시지. 나도 근데 밤에 약속이 생기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녹음하는 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임 한다고 하려다가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떤다 해. 무슨 프로젝트 하는 게 수다를 떠는데 약속까지 못 잡을 정도로 수다 떠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마치 뭐 회사원들이 그 기획 프로젝트 하듯이 친구들이랑 뭐 프로젝트 해야 된다고 프로젝트 따라긴 하지. 맞아요. 프로젝트긴 하죠. 오늘 단풍잎이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밖에 봤는데 가을이 엄마 아빠도 좀 다 놀라더라고. 버거님은 살짝 찍어줬어. 버거님은 잘 지냈어요? 저는 좀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맞아. 일적으로. 울잖아. 일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뭐냐면 남양주에서 한 에피소드마다 한 번씩 나오네. 뭐냐면 유행어. 오케이. 유행어 잘 밀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에서 대구까지 왕복 600km거든요. 와. 아니 저 8월부터 운전 시작했는데 원래 장롱면허였다가 운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거리를 또 뛰었어요. 이게 대리운전도 해도 되겠어 실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 과감하게 초보 운전 딱지를 뗐습니다. 드디어 됐어? 축하해요. 근데 이거 웃긴 게 한 달에 한 2,500에서 3,000 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2,500에서 3,000 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티님이 탄 거 키로수 말해준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새 차 사서 거의 3년 반 됐는데 21,000 탔어. 그러니까. 1년에 몇천 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이게 좀 외근직이라서 직무 특성상 좀 그런 게 많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운전을 금방 습득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오늘은 또 천안 갔다 왔지 또. 맞다. 오늘 출근했지? 주말로 생각했다. 일요일로 생각했어. 본인 연차라고 또. 미안해요. 내일 출근해요. 화이팅. 그럼 빠르게 댓글 한번 읽고 들어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유튜브 댓글부터 읽을까요? 팟빵 댓글부터 읽을까요? 고를 수 있어 이제? 근데 고를 수 있어. 팟빵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 게 팟빵은 행복수님이
10,000원 후원을 해주셨어요. 장난하세요 지금? 아우 너무 좋아. 나 진짜 미치겠다. 순이님. 아니 내가 문득 생각한 게 뭔지 알아? 네, 뭔데요? 이게 매달 그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근데 월급 액수가 진짜 훨씬 많잖아. 그쵸. 근데 받으면 나 별로 안 기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익숙해져서. 근데 이 후원금은 그 월급 받은 거에 100배는 좋아.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10,000원이 큰 돈인데 월급에 비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그치. 거지. 월급에 비해서는. 그쵸. 근데 이 체감이 달라요, 완전. 진짜 너무 좋아. 맞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 차곡차곡 모아서 또 스튜디오 가야죠. 스튜디오 갈 돈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월급은 내가 진짜 쎄 빠지게 개고생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그럴 것 같고, 이렇게 10,000원 액수가 솔직히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큰 돈이지. 왜냐면 월급에 비해서 작을 수는 있는데, 근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라서 더 에이 뭐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받아도 되니까 주신 거겠죠. 순이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쵸. 그래서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오늘 말고 이전에 봤잖아요. 후원하자마자 봤거든요. 후원했다는 그걸 보고. 근데 막 그런 감정이 들었다니까. 와 진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월급에서는.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짜릿한 기분이. 그 감개무량하고 감동적인 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월급은 그냥 뭔가 회사 돈의 느낌인데 이거는 사업하듯이 내가 번 돈 같잖아요. 우리가 무에서 시작해서 청취자분들이랑 이게 마음에 들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후원해 주실 정도면 진짜 재밌게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 솔직히 진짜 큰맘 먹어야 돼, 저런 거. 후원하려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양꼬치님 댓글부터 시작해볼게요. 셋이 수다 떠는 거 듣고 있으면 순식간에 1시간 삭제됨. 정말 매력 터정. 매력 터정. 근데 이 댓글이 마음에 드는 게 딱 요 정도의 라이트함이 종말 라디오의 추구입니다. 수다 떠는 있어서 1시간 삭제되고 매력적이고 댓글 달리고. 우리가 애초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칼바람 게임하면서 수다 떨 바에 그냥 여기서 수다 떨자 하고 시작한 거잖아. 맞아.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게 종말 라디오 녹음할 때도 1시간이 삭제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초반에 분량을 얼마 정도 할까? 종말 라디오 새로 시작하면 이렇게 했을 때 40-50분 정도가 좋지 않을까? 요랬는데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맨날 1시간 10몇 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리고 1시간 넘어가면 좀 루즈해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우리가 맨날 그래서 야 왜 우리 지금 1시간인데 아무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 빨리 다른 거 하자. 생각보다 괜찮다. 1시간이 넘어도. 하시는 여러분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죠 뭐. 케미가 좋아요.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네. 좀 어색하네요. 이상한 말 하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배고픈 상태에서는 성욕과 수면욕이 억제된대요. 포만감 신호가 없으면 다른 욕구 시스템이 후순위로 밀린대요. 생존 중요도에 따라 식욕, 수면욕, 성욕이 주류라고 합니다. 인체 신비 찡긋. 이벤트 참여합니다. 하트 완료, 댓글 완료, 유튜브 구독 완료. 히히. 지금 다 퍼드렸는데 또 하나 퍼드려야겠네. 또 적자야. 순이님한테 이제 10,000원 받았는데 또 퍼줘야 돼. 바로 퍼드려야겠다. 선물 도착했고요. 받으셨죠? 저희가 진짜 잘해줍니다 이제.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준비하세요. 님들 그래요? 배고프면 성욕과 수면력이 억제돼요? 저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배고프면은 잠 잘 안 자. 잠이 안 와. 나는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발정나서 그런지 밥 먹을 때도 넘어서도 성욕에 불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맞아. 그건 저도 그래요. 공감하죠. 맞아. 그러니까 좀 굶주린 사자가 원래 좀 더 이렇게 아시죠? 굶주린 암사자? 굶주린 암사자가 이제 더 무서운 법이면. 근데 덜 배고파서 그런가? 근데 그렇게 치면 동물들은 성욕이 있어도 배고픈 게 우선일 것 같긴 하네요. 생존의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가적인 거잖아. 맞아,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사실 본능에 따라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봐봐, 박동집님 봐봐. 섹스 안 해도 잘 살잖아. 근데 밥 못 먹으면 죽을걸? 그거 맞는 말이긴 하다. 그치. 난 엽떡 못 먹는 거는 상상이 안 되거든. 마라엽떡 못 먹는 거는. 마라엽떡 제일 싫어. 제일 좋은. 네, 똥집님이 지난화에서 본인은 억제를 잘하고 본인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 못해. 그래도 추구미가 그렇다 이거죠. 아무튼 이 댓글 다 뭐라고 하지? 똑똑하신 분 같아. 항상 재밌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저 사진은 참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 이벤트 당첨도 축하드리고. 항상
가끔 보면은 댓글을 읽을 때 닉네임을 좀 빠뜨리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미안해요. 저 사람 닉네임이 숫자여서 11016578 무슨 뜻일까? 버거님이 근데 엄청 순찰 경찰이세요? 맨날 잘 잡아내네. 아니 왜냐면 누구한테는 막 슈퍼방장을 퍼주고 맞다, 미안. 언급도 안 해주고 미안. 나였으면 나 서운했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오티님의 평가적인 그런 행동들을 딱 잘 잡아내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하는 거지. 맞아요. 또 훈훈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토란팡님 댓글입니다. 예전엔 듣고 바로 댓글 쓰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집 가도 할 일이 많고 체력도 좀 후달려서 예전처럼 바로바로 댓글 달기가 힘드네요. 키키키. 그래도 올라오자마자 바로바로 듣고 있답니다. 팟빵으로 한번, 유튜브로 한번. 이제 열심히 달게요. 키키. 서운해하지 마세요. OTC 키키. 이번화도 잘 듣고 갑니다. 야, 얼마나 김어티 니 쿠상이 제가 이거 방송 박버거님 씻고 있을 때 그 똥집님이랑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송 전에. 네. 근데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나서 내가 댓글 너무 강요했나? 거의 토란팡님 댓글 어떻게 보면 댓글 쓰기 싫은데 지금 너무 바쁜데 내가 안 쓰면 또 하루 종일 징징대니까. 근데 토란팡님이 고단수일 수도 있어. 이 반응을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지. 아니야, 그렇게 이분은 착하신 분인데. 진실은 토란팡님은 알고 있는 거죠. 토란팡님 근데 죄송한데 그냥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얘도 지지 않아요. 토란팡님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한번 듣고 유튜브로도 내 말이 스밍이야, 스밍. 최고야, 최고. 스밍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댓글도 그냥 부담 안 갖고 편하게 다루셔도 저희가 다 해석해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자음으로 다세요. 귀찮으면 저희가 맞출게요. 진짜 저번에도 말했지만 점 하나만 남겨주셔도 제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 기분. 잘하기 때문에 힘드시니까 팟빵에서 듣고 유튜브에 듣는 김에 유튜브 들을 때도 유튜브 댓글도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도 하나 남겨주셔도. 그리고 토라파님 죄송해요. 저 인스타도 만들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떡해. 진짜 죄송해요. 어떡해. 토라팡님은 이벤트 당첨 많이 되시겠다. 아니 토라팡님은 진짜 바쁘겠다. 회사에서 일하고 이거 와서 팟빵 댓글 달고 유튜브 듣고 또 인스타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스토리도 공유해 주셔야 되는데. 어떡해. 장난이에요. 토란팡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내적 친밀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토란팡님 다음에 제가 술 한번 살게요. 오 감사합니다. 저도 댓글 달게요. 술 사주세요. 아니요, 토란팡님만 슈퍼방장만 사줄 거야. 까비. 네, 유튜브 댓글로 넘어갈게요. 저희 유튜브도 댓글이 많아요. 우리 한 분이 거의 지분 80%야. 뿌띠티티티 프라젤님이 이분 닉네임 생겼잖아요. 박나샹거. 맞아. 박나샹거. 그분 맞죠? 채팅방에. 맞아. 자기라고 했잖아. 박나샹거님이 저번 유튜브 첫 댓글 아다 뚫어주신과 동시에 이제 새로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거 진짜 다 들으시면서 달았어. 일단 한 번에 좀 읽을게요. 베란마리님 근황도 궁금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3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2개를. 베란마리님 근황 어때요? 푸티티티티 프레즐님이 베란마리님 근황 궁금하다고 해서 또 저도 맨날 우리 란마리 잘 살고 있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려고 해요. 오, 우리 돌뼈님도 그렇고 베란마리님도 그렇고 다 잘 지내요. 근데 이제 종말라디오를 지금 이번에 같이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맞아서 못한 거지. 다들 기회가 되면 언젠가 우리가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란마라 듣고 있니?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베란마리님이 만약에 게스트로 나온다면 우리 버거님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떨까. 진짜 이게 조금 관심사긴 하거든요. 저랑 오티는. 맞아. 왜냐면 베란마리님 성격도 같이 있으면 좀 뭐라지? 버거님이랑 좀 잘 맞으려나?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맞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사실 베란마리님을 얘기로만 들었지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 친분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제가 버거님의 존재를 말씀해 드렸어요. 오 진짜요?
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베란마리님도 버거님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래요? 만나본 적은 없겠죠. 아니 아예 몰라, 아예 몰라. 그 버거님의 그 10년 스토리를 한 번도 종말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좀 얘기하기 아직 모르겠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에 뭐 하자. 주제가 뭐 배신이나 뭐 은둔 이런 거 이렇게. 아니 그때 제목은 내가 딱 정할 거야. 자유로운 연애 중이 제목이야. 제목은 남자에 미쳐서 막 이런 거 할 때 남자에 미쳐서 해외로 뜨다. 그런 거 할 때 이제 박버거님이 주인공이 될 만한 에피소드지 않을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저희가 다 현실적으로 저희 지금 2편도 힘들어요. 조금 빡세요. 근데 그만큼 재밌다는 것이다. 그만큼 즐거우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하면 막 너무 감사해서 막 귀찮다가도 막 에너지가 생겨. 댓글 보면. 근데 만약에 댓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굳이 이번 주에 녹음해야 되나? 다음 주에 할까? 또 시작이야. 아니 이런 생각이? 귀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느낌 아닌데 오티님은 귀찮나?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말이 맞아. 오해할 뻔했잖아요. 장사 방해하니? 근데 전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주제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많이 터지고 적게 터지고 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좀 재밌는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청취자님들이 들었을 때도 진짜 재밌어서 뭐 제가 또 듣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는 요즘 그러니까 일적으로 너무 바빠서 그런지 주제를 생각을 많이 못 하게 됐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초반에는 그래도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보따리처럼 막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죄송한데 보따리 정도는 아닌데. 과장이 또 있으시다. 과장하세요? 보따리가 아니라 주머니 정도. 주머니 괜찮아? 주머니 정도는 아니 그냥 주머니 정도는 하자. 그래 주머니 동전 지갑 정도? 고마워요. 네.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혹시 뭐 듣고 싶은 주제나 좀 재밌는 거 있으면은 좀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톡방에서 갑자기 주제 추천해 주셨잖아요. 맞아. 아주 좋아요. 저희한테 아이디어가 되고 저희가 그런 주제는 웬만해서는 또 고려를 해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많이 주세요. 다음 댓글 2개 읽어주세요. 네, 역시 유행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달아주셨고 아침부터 다 듣고 추천 주제 하나 던져봅니다. 그간의 공백이 있는 동안 있었던 가장 밝은 일, 어두운 일 하나씩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각 캐릭터마다 공백이 커서 사람 사는 이야기 궁금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맞아요. 박나샹거님 다 달아주셨어요 이거를. 이거 나중에 뭐 얘기할 때 박버거님의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해야 되나? 그것도 그건데 일단은 두 분이 공백 동안 사실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러네. 버거님은 그냥 이게 처음이니까. 근데 이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말하자면 길고 어떤 수위 정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댓글 읽기 하면서 말할 법한 주제는 아니야. 근데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풀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나중에 특집으로 풀 수 있으면 풀죠. 맞아. 저희가 정말 라디오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이거. 익명 톡방 뭐 40-50명 되면 진짜 풀고 싶긴 하겠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잘 이제 살아남아서 정말 라디오 다시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거. 또 계속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읽을게요. 네. 이동진이야 뭐야? 라고 달아주셨어요. 그 3670 영화 리뷰 편에 이동진이냐고. 이게 우리가 너무 진지 빨았나? 영화 리뷰할 때? 약간 그런 것 같아. 장난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 누르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신 거 보니까. 구독 눌러주셨어요? 약간 츤드레 같은 분이다. 츤드레. 그러니까 이갈 부리는 언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언니 느낌. 너네 이동진이니?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이동진이야 이렇게 말한 것도 칭찬이야? 이동진이야 정도면 뭐. 그 극찬이시지. 뭐 우리가 뭣도 아니지만 어쨌든 댓글을 달리면 우리는 무조건 좋으니까. 맞아. 이동진이야 뭐야 감사합니다. 악플도 달아주세요. 악플 환영. 근데 삭제될 수도 있음. 김호티한테 악플 달으세요. 전 안 돼요. 전 고소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만든 기념으로 오늘
우리들이 인스타그램 하는 그 스타일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우리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다들 인스타 한 지 오래됐어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나 3년? 4년? 벌써 3년 됐구나. 그니까. 저는 엄청 오래된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인스타 막 할 때 기능 이런 거 할 때 그 박버거님한테 맨날 물어봐요. DM으로. 맞아. 근데 인스타그램을 네, 얘기하세요. 아 너는 뭐 그리고 이거 설정 이렇게 이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버거님이 또 찾아봐 주세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대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충이라고 잘 안 하는 친구, 예를 들면 많이 하는 친구는 우리 종말라디오 게스트 기준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편이다. 파라숨 소리 맨날 올려. 파라님이 인스타그램 많이 그냥 꾸준 글을 올리셔서 맨날 운동하는 거 올리잖아요. 맞아, 거의 운동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운동밖에 안 올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올려. 근데 그분 정도 많이 하는 건가? 내 기준에 많이 하는 사람은 나도 좀 요즘에 많이 하는데 막 그 릴스 보다가 스토리에 공유 막 몇 개씩 하고 맞아 있네. 요즘 그러더라. 맞아. 네. 사람들한테 DM도 겁나 보내고. 비욘세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도 인스타 좋아하죠. 다른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본인이 특정인을 말한 게 아니고 인스타 많이 하는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 많이 한다는 특징이. 이제 그 기준이. 근데 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스타를 해요? 나는 그러니까 뭔가 주말에 보통 올리는 정도? 평일에는 올릴 게 없어. 굳이. 올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애인 있을 때 인스타그램을 딱히 올릴 게 없긴 하겠다. 맞아, 없어. 할 거. 나 갑자기 이해 안 되네. 애인 있는데 막 본인 사진 자꾸 올리고 이거 무슨 심리예요? 플러팅 아닐까요? 전 사진 안 올려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조금 이렇게 관찰을 좀 했거든요. 3, 4년간 해오면서. 네. 근데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막 예를 들어 연애를 하면은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거는 서로 올려도 막 혼자 장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장사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사진.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냥 편하게 올리는 커플들도 많고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근데 괜찮아서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어제 그 마흔 가서 인스타 땄다 있잖아요. 맞아. 내가 웬만해서 진짜 그 용기를 못 냈는데 진짜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굴도 귀엽고 이렇게 일반 같은데 통통한 느낌이었는데 춤은 혼자 토끼스럽게 계속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이 걸그룹 춤추면 엄청 귀여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게이들이 걸그룹 춤추면 희순이 같은데 일반같이 훈남이 걸그룹 춤을 엄청 재밌게 추면 막 자기가 신나가지고 와 저 사람 개 잘 논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확 느껴져요.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가길래 내가 화장실 갈 때 내가 말 걸려다가 말을 못 걸었어.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애랑 진작부터 야 제다해서 눈빛 공격해서 눈빛을 꽤 쏘고 있었거든요 걔한테. 내 화장실 오길래 화장실 나올 때 제가 툭툭 건드려서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 주세요 이랬어. 나이 물어보는데 1살 형인 거야. 92년생이래. 그래서 인스타그램 교환했는데 와 역시 잘 노는 게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이 완전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셀럽들,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도 감각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미감 좋게 올려놓으셨던데 피드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피곤한데. 근데 뭐 그런 사람들 특징이 SNS에 그런 거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인스타그램이 SNS가 이게 개인 성향이죠. 자기 브랜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사실 그 깔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식을 평가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나는 인스타그램 맞아. 감각 좋은 사람이 좋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다. 어떤데요? 오티님이 싫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지? 음식 사진도 한 장 이상 안 찍어요, 잘. 근데 오티님 너무 심해. 그냥 무슨 핸드폰 이렇게 스냅하듯이 툭 찍고 바로 그럴 거면 왜 찍어요? 아니 그래서 제 애인도 맨날 데이트하다 음식 먹을 때 맨날 제 핸드폰 뺐어. 너 찍지 마. 이거 절대 올리지 마. 이래 자기가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오티님 올리는 거 보면은 음식 사진 그냥 다 일반 아저씨들이 찍어서 올리는. 그건 아니지. 나도 신경 쓴 거야. 그거보다 못 찍어요, 오티님은. 그러니까. 버거님은 그런 인스타 열심히 하는 스타일 어때요?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런 분들 왜냐면 그것도 나름 노력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똥준님 말했듯이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브랜딩하는 것도 좀 들어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SNS에.
맞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실 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똥찜님 똥찜님 덕분에 시작을 한 건데 맞아. 그때는 이제 제가 생판 처음이니까 저는 이제 개북도 안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똥찜님이 그냥 친구 자기 팔로잉 목록 들어가서 다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친구 팔로우 요청을 거는데 어떤 사람들 들어가 보면은 진짜 막 잘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저는 유난히 팔로워 목록이 1000 이상 있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 조금 진짜? 와, 나랑 완전 정반대네. 아, 반대. 그러니까 이제 나 최소 1000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나 잘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 보이는 거야.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 거지. 그래갖고 뭔가 이거 약간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좀 이것도 좀 브랜딩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새 그 숫자를 달성을 했어요. 맞아. 저도 거의 1000명 돼가더라고요 이제. 너무 똑같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돼요. 슬슬 인스타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옛날엔 조금밖에 없었는데 인스타그램도 연도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누적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팔로워 1000 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많아요. 1000 넘는. 맞아. 그래갖고 뭔가 근데 그걸 또 막상 달성을 하니까 어느 순간 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뭐 연예인의 권태기인가? 아니 왜냐면 1000명이 있어도 다 그 사람들이고 맨날 올리는 거 똑같이 올려. 실속이 없으시다. 식이 없다. 아니 그냥 그거야. 그 다른 사람 몇천 찍을 때 그냥 그거지.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지. 자기도 본인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근데 보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게 릴스만 공유하는 사람들은 릴스만 공유하고 운동하는 거 올리는 사람 운동하는 것만 올리고. 맞아. 뭐 너무 그게 일관적인 게 너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금 지루해졌달까? 그래갖고 저도 한동안은 이제 딱 인스타 만들고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월간 윤종신처럼 못해도 한 달에 하나씩은 나도 피드 올려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 와. 근데 이제는 게을러가지고 막 두세 달에 하나씩 올리는 정도도 있고 그리고 약간 피드도 트렌드가 바뀐 게 옛날에는 딱 사진 하나씩만 올리는 게 트렌드였어요 피드에. 그래?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에는 피드에 한 뭐 10대 개씩 올려. 중간중간에 이렇게 감성 있는 풍경도 하나 올리고. 그걸 나 어느새부터 나 그걸 느껴갖고 나 여기서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만 올리다가 나도 그거 느끼고 나서부터는 웬만하면 못해도 한 5-6장 이상씩 올리려고 하고 중간중간에 그 풍경이나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넣어주더라고요. 왜냐면 또 내 사진만 너무 나오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지루할까봐. 뭔가 귀여운 소품 같은 것도 길거리에서 보이면 찍고 간판 같은 거 웃긴 거 있으면 찍고. 괜히.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껴놓는 거 재미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도. 근데 제가 몰아보는 인스타 관점이 같은 인스타를 사용한다 해도 사람들마다 다 패턴이 다른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인스타그래머블한 뭔가 느낌의 사람들은 인스타를 패션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 옷차림, 보통 패션하면 옷차림만 생각할 텐데 그 옷차림도 엄청 신경 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어떤 내가 이상한 티셔츠를 입고 내가 이상한 바지를 입고 사람들한테 나가면 좀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 인스타그램이 꿀리지 않고 감각을 보여주고 싶은 장소인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 센스 있다 이거. 근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도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매력적이겠다라고. 야, 근데 나 지금 갑자기 문득 생각한 건데 저도 애인이 없었으면 겁나 이쁘게 꾸몄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얼굴 사진도 겁나 올리고 장사하는 사진. 그래.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맞아. 그러면 이해된다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맞아. 그거 떠오른다. 그 키스 오브 라이프인가 이혜인 씨 알죠? 그 만든 모르시나? 몰라요. 네. 아이돌 잘 모르셔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 푸주에도 키스 나오고. 오브 라이프는 아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 그 나띠 있는 거로 만든 사람이 이혜인인가 그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 프로듀스 101이랑 아이돌 학교 연습생 출신인데 조작해가지고 탈락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20대죠. 근데 뭐 프로듀서인가 뭐 해서 키스 오브 라이프를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다른 데 가셨는데 그 사람이 뭐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자기는 회사에서 면접 보면 좀 스타트업일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 면접 보면 인스타부터 보여달라고 한대.
그러면 인스타 보면 감각이 느껴지잖아, 이 사람의. 그치, 필이 오지. 필 그래서 오지. 그런 느낌으로 인스타그램을 좀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진심이죠. 포트폴리오 느낌으로 보는구나. 맞아. 안 그래도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약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나를 브랜딩하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저는 더 여기서 좀 더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스토리를 올리는 것도 솔직히 스토리 같은 거는 피드로 남는 게 아니라 24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신중하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옆에서 몇 달 동안 이제 버거님이 인스타 패턴을 쭉 봤는데 일단 글을 엄청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많이 망설이시는 편 아닌가, 인스타를 올릴 때. 라는 생각은 혼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망설여도 괜찮은 수준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그게 휘발되다 보니까 스토리 같은 경우는 나는 물론 보관되어 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막상 길 가다가도 막 찍고 그냥 웃긴 거 있으면 찍어서 올리고 이래도 되는 건데 뭔가 나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순간 그거 하나도 막 멘트 하나도 이모지 하나도 되게 막 고민해서 쓰고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토리도 잘 못 올려요. 안 올리니까 못 올려. 나 오늘은 내가 너무 반성을 했어 지금. 나는 그냥 음료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맛있다 이렇게 올렸거든. 그렇게 인스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반들. 단풍 사진 찍으면 단풍 이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반 패턴을 하는 게 일반들은 인스타그램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게스타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이들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거의 어플이에요, 사실. 요즘 그런 말도 그러는데 뭐 MZ들은 잭디 안 하고 인스타 한다며 막 이런 설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어플 왜 해? 그냥 인스타그램에 내 사진 다 올려놓고 내 감각 다 올려놓으면 인스타 DM으로 연락 오면 되는 건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대요. 좀 더 살필 수 있겠다, 그 사람에 대한 취향이나 이런 걸. 그리고 그것도 있어. 어느 순간부터 내 위치 공유가 생겼잖아. 맞아. 완전 어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플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거 의도했나 봐요, 인스타그램 측에서.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일반들도 위치에 나랑 가까운 위치에 이쁜 여자 있으면은 말 걸어볼 수 있잖아. DM 할 수 있잖아. 연예인들도 막 인스타로 만나잖아, 연락해서 일반인들한테. 좀 불미스러운 사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그거 알죠. 남성 연예인이 뭐 남자 눌러 알죠. 그거 너무했어. 그거를 왜 박제, 그 사람은. 그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니까 그냥. 아무튼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브랜딩 하면 좀 뭐 이렇게 나의 가치를 올려서 올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맞아. 그러면 이제 사진 찍으면 보정을 하는 편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 우리 버거님이랑 있으면 참. 양심 찔려. 왜요? 아니, 버거님이 어디까지 풀 수 있어요? 보정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남이 말하기가 좀 그렇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건 제가 풀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보정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막 전봇대가 휘어 보인다던가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왜냐면 너무 티가 나니까.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요즘 핸드폰 카메라 화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하나 알아보는 비법인데 기본 카메라는 화질이 너무 좋아. 근데 보정 어플을 통해서 보정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용량이 확 줄어버려요. 화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화질이 막 눈에 띄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용량 자체가 확 줄어버리니까 해상도가 줄어버리니까 이게 구분이 쉬워져요. 얘 어디 했다 티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잡기가 더 쉬워서 요즘에는 조금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외모 컴플렉스가 잡기까지 있는데. 해야 돼? 아니,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하는 편. 근데 보통 컴플렉스 하는 게 본인만 더 심각하게 느끼는. 그래서 박버거님이 그 보정하기 전이랑 후랑 보여줬는데 똑같은 거야. 어딜 보정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근데 저한테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니까.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보정이 괜찮다, 아니면 좀 억지스럽다, 어떤 입장이에요? 적당한 거, 박버거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 인스타그램 말고 그 전에 페이스북 시대 때, 게이스북 시대 때, 그 애인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푸사가 진짜 너무 잘생긴 거야. 진짜 거의 장동윤이야. 너무 귀엽고 잘생겼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나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야. 어머. 너무 보정을 심하게 해서. 보정을 너무 심하.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그 뭐라 그러지?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에 그 뭐라 그러지? 핸드폰 카메라로 보통 그 하관을 많이 가리시잖아, 사람들이. 그쵸. 근데 그게 의도하고 가린 거더라고. 하관 가리는 사진만 있으면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 사진만 있으면은 모든 사진이 다 오묘하게 하관이 가려져 있어, 다. 그래, 맞아. 그러면 의심해봐야 모든 사진이 다 뭐 핸드폰으로 가려져 있든 마스크로 가려져 있든 아니면 뭐 어떤 장애물로 가려져 있든.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요즘은 이제 다 알죠. 저는 보통 운동하고 운동화 찍을 때 안 씻고 운동하거든요. 저는. 그럼 진짜 말이 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무조건 하관 가려. 그러니까 하관 가리고 찍으면 뭐라고 하지? 눈만 나오니까 얼굴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사진만 주구장창 올리면 저는 이제 의심해본다는 게 뭐 그 사람의 보정을 의심하는 그런 건 쓸데없는 것 같고, 그냥 만약 내가 그 사람이랑 썸 탈 때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 어떤 얼굴인지 확실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느낌. 우리 주변에 생각하는 뭐 보정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있어요? 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진짜 유명한 분인데. 약간 길티 플레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모두에게 유명한 길티 플레저 분이 계신데. 게이들은 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분은 그 뭐라고 해야지, 팔뚝을 그 늘리는데 뜻이가 있으신지 그 팔뚝을 거의 지구 끝까지 늘리세요. 진짜 사진에 반이 팔뚝이게 늘리시잖아요, 거의. 사진에 반이 팔뚝이라 막 티셔츠고 뭐고 다 튀어나오는 거야. 맞아. 그리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찍으면 뒤에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다 괜히 잘못 늘리면 패턴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이두 안쪽을 늘려요. 안쪽을 늘려요. 티셔츠 쪽으로. 그러니까 티셔츠가 이렇게 항상 휘어 있어 막. 근데 가끔 보면은 팔뚝이 머리만 해요, 진짜.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사람의 그 심리가 궁금한 게, 그렇게 팔뚝을 키워서 얻는 게 뭐지? 실제로 만나면 어차피 다 실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 얻는 게 만족이지 뭐. 오티는 보정 아예 안 해요? 저는 그냥 기카로 찍고 올려요. 저는 근데 이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원본이 이거 내가 한번 사진 잘 나오면 그거 몇 년 쓸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아끼는 사진 있잖아요. 그래, 맞아. 약간 아끼는 급이 될 것 같다 하면 보정을 좀 하는데, 일단 피부에 뭐 여드름 큰 거 이런 거 없애는 편인데, 저는 보정할 때 뭘 생각하냐면,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내 실물을 봤을 때 나같이 너무 나 안 같은. 맞아. 내가 맨날 그 생각하는 거다. 그 정도 선까지 안 넘어가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거는 마이너스인 게, 어차피 이게 공적인 목표가 나를 만나서 나를 꼬시기 위한 건데, 이 사진 때문에 내 매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준으로 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나 같은가 안 같은가, 요 정도 기준으로 보정을 하려고 하는 편. 아니 그 진짜 똥찌님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해주셨네? 어차피 만나려고 SNS 하는 거잖아요. 친구를 만들든 뭘 하려고. 잠깐만, 지금 우리 보정 박버거님이 할 말 있으시대요. 뭐요? 후방님 뭐요? 아니 정말 죄송한데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말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피드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피드가 좀 이렇게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생각이 든 게, 이거는,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보면은 제가 맞아요. 근데 그 보정한 사진들을 이렇게 피드에 펼쳐놓은 걸 보면은 사진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 난데.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근데 이 사진이랑 이 사진 따로따로 보면 너 같은데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보정 부위가 다 달라져서 그런가 봐. 근데 저는 보정 부위는 똑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너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자기 만족도 좀 있다. 자기 만족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누굴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지?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진을 찍잖아. 그럼 잘 나오면은 그냥 잘 나온 사진을 저장해 놓고, 안 나오면 그냥 안 찍어. 안 나올 것 같으면. 애초에 SNS에 대한 욕심이 딱히 없는 거죠, 오티님은. 업로드에 대한. 그쵸? 뭐 연애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 원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연애할 때는 엄청 꾸미잖아. 근데 결혼하면은 삼순이처럼 양푼에다 비빔밥 비벼 먹고 남편 앞에서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오래 지냈으니까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쓰실 수 있어요. 이 연애 시장이 그래서 게이들은 나이 들어도 잘 안 늙고 맨날 꾸민다는 게 계속 생존이거든. 우리 결혼 맞아. 우리는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힘들다 보니까 계속 생존해야 돼서 계속 꾸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정 얘기 그만하고 네. 인스타그램 그 본인들이 상대방 봤을 때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의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이 좀 호감이더라.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그 익명 질문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스토리에. 네. 거기서 받은 질문 중에 이 질문이 딱 있었어요. 어떤 인스타그램, 어떤 분이 뭐 호감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말한 게 저는 인스타그램에 좀 그 피드가, 그러니까 아까 마홍이서 늦은남 보고 너무 화려한 피드에 엄청 멋있었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나랑 맞는 사람일까는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그런 패션이나 이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뭐 추구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랑 애인했을 때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느낌보다는 나랑 걔랑 별개일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별이. 그래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랑 맞는 결혼 아니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인스타 그 피드는 좀 그냥 일틱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난 다 일틱하게 남자들처럼 그냥 피드에 아무거나 탁탁탁 올리고 자기 사진 남이 찍어준 거 뭐 여행 가서 뭐 강릉 카페에서 찍은 거 보통 올리잖아요. 그런 거 올리고 이제 스토리는 근데 좀 키치한 거 올리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피드가 그런데 스토리는 좀 게이 감성인 릴스들이나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 보면 딱 내가 원하는 남친상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듬직한데 막상 말하는 코드들이나 이런 거는 엄청 재밌고 끼스럽고 나도 좋아하는 그런 코드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봤을 때 이 사람 좀 반전 매력 있고 늦으시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님들은 딱 인스타그램 봤을 때 좀 호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인스타 스타일? 저는 호감을 느끼는 게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냥 늦으시면은 약간 이렇게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똥찜님이나 오티님처럼 일틱하게 올려도 막 왜 저래?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어차피 그거는 자기의 그거 취향이니까, 올리는 사람의 그거니까 다 존중은 하는데, 하나 싫은 건 있어요. 너무 이제 너무 벗어제낀 사진이라든지 이거 좋은 포인트다. 너무 벗어제꼈거나 아니면 너무 빵댕이를 너무 어필하거나 아니면 빵댕이를 어필해? Y존을 부각시킨다던가. Y존은 안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전 좀 이렇게 눈꼴이 시려요, 약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종말라드에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더 보수적이라서 그냥 인스타에 벗은 사진 올리는 사람 이해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그 벗은 사진 올리는 것도 몸이 꽤 이쁘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한두 번이어야지 이렇게 피드마다 다 벗어 제낀 사람은 좀 뭔가 이게 결핍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매력이 떨어진다 이래요. 좀 필요해요, 보는 입장에서. 우리 비슷하긴 하다. 나도 그 벗은 사진만 있으면 팔로우 안 하거든. 그래요? 뭔가 좀 뭐라고 그러지? 그냥 저 사람의 그 자랑을 소비하기 위한 도구가 된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눈요기로 하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렇게 멋있고 몸 좋고 이쁜 사람들이 하는 것도 계속 보다 보면 힘들기는 피로감을 느끼긴 하는데, 근데 그 반대로 좀 약간 근자감 식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느낌이면은 더 싫은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웃긴 게 꼭 장동윤 닮은 사람은 안 벗는다? 장동윤이 벗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런가? 그럼 진짜 인스타에서 장동윤 닮은 사람 팔로우해서 보면은 꼭 그런 사람 벗은 사진 절대 안 올려. 장동윤 같은 캐릭터는 벗어봤자 바프 정도일 것 같은데 느낌이? 바프도 잘 안 올려. 약간 귀여운 사진 올려. 트리 앞에서. 그쵸. 누가 딱 특정된 사람 있나 봐요. 막 별마당 도서관 이런 데서 찍는 사진 있잖아. 뭔지 알아. 그 감성 뭔지 알아. 벗은 사진 찾아보는데 없어. 아무튼. 그거 왜 찾으셨죠? 근데 님들이 벗을 법하게 몸이 좋아. 그러면 벗은 사진을 올릴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나 안 올릴 것 같은데? 한 번도? 한 번 바프 정도 찍으면은 뭔가 기념이 될 만해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는 최근 일주일 이내로 한번 들었던 생각인데 잘 안 오는 사람이 벗은 사진 하나 올렸어. 그러니까 막 벗다는 게 막 쫙 이렇게 벗은 게 아니라 뭐 약간 오통 정도 까고 막 젖꼭지 안 나오게 이렇게 가린 느조 사진 있잖아요. 그건 괜찮지 않아? 좋지 않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어필하는 거는 브랜딩이다. 이건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 정도는 좋지. 그 박버거님이 말하는 벗은 거는 그거 아니에요? 빤스만 입는 사진? 그런 거. 그거는 좀 저는 사회적 지능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 여기 듣는 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도 소셜이잖아요. 소셜 네트워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합의된 어떤 언어가 있어요. 그 수준이 있고. 근데 아까 느조시라고 표현한 브랜딩 잘하는 사람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취향과 상관없이 와 멋있다 소리를 듣는 건데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질 행동을 하는 거는 그 반대선에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냥 뭔가 그 분위기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눈치 없는 느낌? 사회에서. 자기의 에고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똥집님 말에 진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오티님 장동인 막 그 닮은 사람 벗은 사진을 찾아봤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벗어 제끼는 사람들은 맞아. 어차피 스토리를 눌러도 또 사진이겠지. 그러니까 물론 몸이 좋고 잘생겼어도 그렇겠지 하는데 맨날 이렇게 이렇게 노출 목 밑으로 쇄골까지도 노출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딱 향탈을 해. 그러면 그 도파민이 그게 맞아. 그게 장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이 좀 그 희소성의 매력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 그 희소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꼬셔서 모텔에서 짜잔 까야지 매력이 있을 텐데 나는 그 19금, 29금 하도 하잖아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원래 안 좋아하는 입장인데 그걸 왜 안 좋아하냐면 그날은 진짜 애들이 다 웬만한 거 다 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랫도리 다 까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막 날치는 자유행위하는 동영상을 스토리에 이렇게 줌인을 하면 조그매지나 영상이. 그렇게 해서 틱 올려놔 이렇게 관찰해서 보라고. 스토리라고? 근데 그 자유할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그게 일부만 가려지게 뭐 이렇게 글자를 써놓는다든지 짝대기를 그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보라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초면인데 지금 그 사람 얼굴 떠오르면 그 사람 그 아랫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정도로 그 사람이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전혀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당연하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놀랐던 사람인데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특징이 내가 그냥 아는 형이었는데 마음에 들면 다 DM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DM을 했던 게이가 한 3,000명은 될 거예요. 페이스북 시절부터. 그냥 통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통이란 통이면 다 해. 그래서 3,000명 하면 한 300명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온대요. 번개에 대해서. 300명보다 사실 더운데요. 한 1,000명 정도는 한대요. 진짜로. 그래도 남는 장사네. 애인이 있든 없든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쪽수로 해서 1,000명 중에서도 다 골라서 번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하는 뭔가 SNS를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뭐 자유하는 행동을 영상에 올리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죠.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뭔가 SNS가 게이의 연애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연애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약간 보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 꼬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게이들이 게스타가 우정도 큰 역할 우정도 큰 역할 하지 않아요? 우정을 저로 제 입장에서 말하면 저는 웃긴 릴스 공유하려고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아까 친구한테 DM으로 웃긴 릴스 보내는 거. 웃긴 릴스 보내려고. 그리고 한번 릴스가 터지면 얼마 전에 그 짧은 치마처럼 친구들끼리 그건 전 국민적으로 터지긴 했지만 친구들끼리도 한번 그 밈이 터지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만날 때마다 그 드립치면서 지들끼리 있잖아요. 맞아, 겁나 웃어. 그래서 인스타그램 릴스 없었으면 그런 거 옛날에는 막 유튜브 링크 따오던가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제 침묵의 의미도 좀 있겠다. 엄청 크죠. 사실 데이트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는 침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네컷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서로 태그해서 스토리 올리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은둔들이 보통 처음에는 인스타 안 한다고 하고 뭐 인스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막상 해보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게 재밌어, 맞아. 일단 걔들의 사회에 속해 있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리고 좋은 점이 또 있다. 뭐요? 게임할 사람 없을 때 게임할 사람 구하기도 편해. 그런 게 최근에 맞아 칼바람할 사람 띠이 이러던데. 맞아. 그래서 연락 왔어요? 연락 왔죠. 그래서 바로 지웠죠. 게임하느라고. 뭐야? 마음에 노식이었나 보다. 아니 같이 게임하니까 지웠다고요. 아 같이 했어요? 연락 온 사람이랑 같이 했지. 아는 형이 연락 왔어. 근데 친한 사람밖에 연락 안 오더라. 근데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DJ 분들 궁금한 게 이렇게 인스타 인친들 있잖아요. 네. 인친들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스토리를 올렸어. 네. 그러면은 뭐 DM을 먼저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근데 최근에 그냥 꽂아요. 다 꽂으니까 이어지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귀엽다고 잘생겼다고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랑 만약에 연락을 하게 돼서 진전이 돼서 썸까지 타도 내가 안 귀찮겠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기회 보다가 좋아요 일단 눌러. 좋아요 누르면서 예열하다가 스토리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누르다가 딱 타이밍 왔다 느낌이 탁 오면 땡땡님 너무 귀여워요. 땡땡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보내. 근데 그거 보낼 때도 이 사람이 귀엽다는 말을 좋아할까 잘생겼다는 말을 그거 좋아할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저는 DM을 오래 안 이어가는 편이에요. 내 팁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부 좀 묻다가 이렇게 하다가 최대한 빨리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스토리 올리잖아요. 반응이 달라요. 조감이. 왜냐면 사람이 안 달라게 하는 스타일이네. 안달도 안달인데 자기 잘생겼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일단. 맞아. 좋게 봐. 그러면 완전 노식이 잘생겼다 해도 그 사람 스토리가 보이면 다르게 보여요. 일단은. 맞아. 근데 그냥 노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호기심 들 정도로 내가 매력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좋아요가 꽂히기 시작해요 나한테. 그래서 그 사소한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번 먼저 던지는 게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꽤 그게 인스타그램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퀄리티에 달라지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생활에. 이거 완전 꿀팁이야. 꿀팁 하나 공개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잘생겼다 그러고 잠수 타고 내 스토리 올리기. 잠수는 아니고. 버거님은 하는 편이에요? 저는 못해요. 진짜 이 얘기하면은 뭐 공주냐고 욕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저는 막 잘생긴 사람 있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도 그냥 멀리서 응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지? 왜냐면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티님이나 똥찜님이 있어. 인스타 친구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티님이 마음에 들어. 근데 지금 내 시기상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기상 오티님한테 솔직히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괜히 지금 내가 불안정한 시기일 때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가 잘 발전되면은 싫구나. 그게 있어가지고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해 진짜. 그래서 막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좀 못하는 편이고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 썸까지 잘 가다가 만약에 썸북 났어. 그러면은 나중에 날아가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또 애매하고. 맞아요. 그래서 아껴놓는 스타일 기회를. 그 상황이 만들어줘야 또 인연이 되는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근데 그러면 기회가 그러니까 타이밍이 괜찮았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M을 버거님. 저는 솔직히 이게 있어요. 저는 제가 꽂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꽂히는 것만 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섹시하시네요.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우리 회사 근처에 그 곱창 순두부 뚝배기를 파는 집이 있어요. 먹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우리 회사 근처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내 입맛에. 근데 겁나 맛있긴 하겠다. 곱창 순두부. 곱창도 맛있고 순두부도 맛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기를 진짜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렸어, 나 지겨워, 못 먹겠어 그러면은 그럼 니네 딴 거 먹어, 나 그거 먹을게. 이래서 한 놈만 빼는 스타일. 그래 사장님이랑도 안면도 트고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약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내가 꽂혔어. 그럼 나는 넘어올 때까지 패는 게 아니라 넘어올 때까지 도전할 자신 있다. 타이밍이 좀 좋으면 기대되는데요. 버거님 어떻게 할지, 과연 할지. 근데 진짜 외모도 약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 근데 비수기 때는 뭔가 누가 나한테 하트 눌러줘도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만나기가 꺼려지긴 해. 그러니까 연애가 본인이 일단 자존감이 좀 채워진 상태여야 채워줘야 돼. 약간 자신감이 있어야지 사실. 맞아. 뭐라도 시작하지. 만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진짜 공감해요. 맞아. 우리 밸런스 게임 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밸런스 게임 누구부터 할래요? 저부터 할게요. 둘 중에 내가 한 명만 고를 수 있어요. 두 남자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스토리 올리면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요가 항상 눌리고 DM이 먼저 와요. 근데 한 어느 정도씩 한 50%씩 정도의 되는 남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연락하면 답장은 줘. 근데 내가 연락 안 하면 DM은 안 와 먼저. 근데 답장은 주는데 그 답장에서는 반응이 나쁘진 않아. 막 그냥 나한테. 근데 약간 수동적이라는 거죠? 뭐 형도 잘생기셨네요. 뭐 약간 이렇게. 근데 같은 거. 완전 내 100% 완식. 둘 중에 누구를 한 명만 팔 수 있어. 누구를 팔 건가요? 전자. 나한테 먼저 오는데 50%씩. 일단 50% 절반씩은 된다는 거잖아. 어느 정도 돼. 근데 좋아요에다 DM도 계속 먼저 줘. 얼마나 좋아. 버거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전자. 근데 나도 전자야, 이거는. 어떻게? 내가 그럼 100%로 바꿀까? 뭘 바꿔요? 장난 아니면 꺼져 이러는 거야. 내가 100%에 대한 썰을 들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맨날 귀엽다고 잘생겼다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술집에서 알바하는 동생. 걔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어디서 알바해요? 그거 이따가 알려줄게요. 나는 솔로 보는 분들 있잖아요. 청취자분 중에서도 그 18기의 영수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약간 제식이거든요. 18기 영수. 정용진 닮았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알아. 내가 닮았어, 근데. 정용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겨서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걔랑 나는 솔로가 나올 때쯤 그 사람이랑 인친이 될 거야. 근데 뭔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근데 닮진 않았는데 휠이 비슷해. 휠이 좀 있어서 내가 걔한테 그냥 꽂는다 했잖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내가 보냈어. 걔가 사진 올렸을 때.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다가 근데 형도 엄청 잘생기셨네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설레 안 설레? 그래가지고 얘도 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호감이 생길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막 DM을 읽는데 뭔가 한 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만나자고 해도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가리야. 한 끝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질질 몇 번 연락이 끌리다가 질질 끌려가는 느낌을 받다가 이제 연락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걔 얘기를 했어. 야, 걔 졸라 잘생기지 않았냐? 거기 솔직히 아까 이렇게 말하니까 난 걔 별로 안 좋아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무슨 웨이즈인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걔 너무 연락하면 무조건 간본데. 그래가지고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걔가 원래 서비스 정신으로 그러는 거 플러스 걔가 우리가 아는 형이랑 사귀었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래서 걔가 원래 성격이 조금 답답한 스타일인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답장만 오는 스타일? 좀 비호감. 맞아. 저도 이거 하나 덧붙이자면 이거는 사실 희망 고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지. 희망 고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자 골라봐봐.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막 진전이 없고 그냥 좋아요, 형도 잘생겨서 여기서 끝이면 사실 끝이라고 별로 이어질 수가 없어. 내가 보내야지만 답장 주는 건 챗GPT지 그냥. 나도 은근히 나도 공주짓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락할 때 이렇게 충실히 말하고 내가 관심 있으면 질문을 하나 한단 말이야. 아니면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법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말이 종료하는 게 센스잖아요. 근데 그냥 대답만 틱하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몇 번은 질문할 수 있는데 자꾸 대답만 틱틱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화 센스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우리 완전 오랜만에 셋이서 의견 일치가 됐네. 맞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어서 좀 연계된 건데 해봅시다. 이렇게 연락할 때 DM이나 이런 거 할 때 마무리 짓잖아요 보통.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무리 멘트를 했어. 뭐 이제 잘 시간이라서 뭐 나 잘게 뭐 잘 자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그 말풍선을 더블 터치를 하면은 하트가 표시가 되잖아요. DM에서. 응. 근데 이게 그 하트 말풍선에 하트 박아주는 게 마음 표현을 하는 거다. 아니면 이제 좀 호감 표현을 하는 거다. vs 의미 없고 그냥 대화 마무리 짓는 거다. 이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짓는 거 아닐까요? 이거 마무리 짓는 거? 이거 무조건 할 말 없으니까. 마음 표현 아니야. 마음 표현이 아니다. 맞아. 나한테 하트 눌러준 사람 많은데 절대 저 서로 시계 안 되는 사이거든? 말 끝날 때? 근데 그냥 눌러주던데? 근데 저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뭐 썸 타는 사람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썸 타는 사람 표현 입장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더블 터치하면은 그냥 하트가 기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꾹 누르면은 또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다른 이모지로. 다른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좀 이건 너무 섬세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 뭐지? 별로 예를 들어 오티님이 친구들이랑 하는 것처럼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럼 그냥 뭐 따봉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뭐 박수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하트 하는 게 친구 사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그거예요. 나는 지금 들으면서 다른 이모티콘으로 바꿔서 놀려주면 플러팅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들어가서? 하트는 기본이잖아요. 하트는 근데 그냥 기본이잖아. 인스타에서 저거님은 그 하트의 의미에 지금 어떤 무게를 준 거죠. 사랑이니까. 맞아. 아닌 것 같은데요. 인스타에서 하트의 의미는 디폴트인데 그냥? 좋아요. 내 생각에도. 그건 맞는데 근데 그럼 여기에서 조금 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다. 저는 하트를 잘 못 누르겠어요. 스토리든 그래요? 스토리든 피드든 누가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 말고는 잘 뭔가 못 누르겠어요. 왜냐면은 플러팅이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닌가 이거는? 맞아. 나는 맛있는 음식 이런 거 다 눌러 보이면. 저는 오히려 그냥 노식이 연락 왔을 때 하트 눌러버리는데요. 그냥 말 끊어버릴 때 그냥 더 대화 안 있고 싶을 때 걔가 마지막 말한 거에 하트 따닥 누르는데.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는데 그냥 그거 말고 DM 말고 이제 스토리나 피드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인친들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스토리 하트는 좀 결이 달라요. 스토리 하트는 좀 씨 뿌리는 건데 DM 하다가 하트 누르는 건 마무리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이거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스토리 하트는 좀 관심이긴 해. 내가 너의 릴스에 내가 릴스를 공유했을 때 관심을 표현하면 내가 이거 재밌게 본다고 혹은 내가 안 봤을지언정 너의 스토리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스토리로 하트 누르는 사람들은 다 각자 뭐 이렇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스토리 하트 자주 눌러주는 사람. 맞아. 리스트가 좀 있잖아요. 맞아. 꼭 눌러주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근데 진짜 나랑 어떤 지독하게 얽히고 싶은 사람들은 안 누르거나 이렇게 가끔 나를 설레게 누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잡다한 거 올렸을 때는 안 누르다가 내가 얼굴을 올리거나 뭐 내가 잘 나온 사진 스토리를 올렸을 때 하트를 누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평소엔 좀 관심이 없는데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 꼬시면 좀 넘어가 올 수도 있을란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네. 그런 느낌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게 노리고 평소에 안 누르다가 얼굴 나올 때 누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신중하게 꼬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트를 남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저 스토리 3개나 올렸거든요. 네. 근데 스타벅스 갔는데 플라스틱 빨대 있길래 플라스틱 빨대 확대해서 찍었는데 그게 하트 제일 많이 눌렸어. 그거는 너무 뉴 소식이고 모두가 반가웠던 소식이야. 그치. 플라스틱 나도 하트 누른 것 같은데. 맞죠. 당신도 눌렀어. 모두가 반가워했던 스타벅스 빨대 부활 소식이라. 그래서 조금 실망했어요. 다른 스토리 눌러줬으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보통 스토리 올리시는 파예요? 아니면은 피드 올리는 파예요? 이거는 스토리 아닐까요? 저는 스토리. 저는 피드파. 맞아. 박버거님은 피드 엄청 많아. 근데 이게 많은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이쁘게 꾸민다 했죠. 그래서 오히려 스토리를
자주 못, 그러니까 솔직히 스토리는 가볍게 올리라고 만든 기능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조차 신중해 버리니까 스토리나 피드나 신중한 게 비슷해져 버리니까 그럴 거면 내 포트폴리오에다가 저장도 할 겸 그리고 요즘 깔처럼 이제 여러 개 10개씩 올릴 겸 해서 피드파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것도 지금 버거님 피드 보는데 네. 이쁘다. 그래요? 엄청 열심히 잘해요, 피드. 네, 공들여서 그래, 공들여서. 근데 이것도 내가 배운 건데 인스타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피드는 저렇게 신중하게 하는 게 매력 있고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피드 올릴 때마다 노래 느낌 좋은 거 첨부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피드 좀 꾸며볼까 이런 생각도 요즘 들던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스토리를 좀 내빼고 라이트하게 확 쳐야 된다고 저는 인스타를 통해서 장사를 잘하는 애들한테 배웠거든요. 이쪽 장사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 그러면 내가 이거 인스타 올릴까 생각하는 사이에 인스타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스토리에 한 3개 올려놨어. 이미. 맞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느낌 딱딱딱 해 있어. 자기 감성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없던 관심도 생기고 없던 DM도 오고 막 그러는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도 그러고 좀 노력하는 편.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뭐 꿀팁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 방식인데 그러니까 물론 다 사람들 똑같겠지만 저는 피드 올릴 때 노래를 하나씩 웬만하면 넣으려고 해요. 옛날 거는 없는데 요즘 거는 좀 노래 무조건 넣는 스타일인데 약간 제가 그 당시에 꽂혀 있는 노래 그런 거를 하나씩 넣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최신곡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잘 알기도 하니까 익숙해서 더 잘 들어줄 거고 아니면은 저만 알고 있는 노래라던가 조금 그런 것들은 내 그걸 보여주는 거지. 내 감성이랑 내 그 휠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게 나는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 친구의 한마디가 있는데 옛날에 스토리에도 음악을 올리잖아요. 피드에도 음악 올리거나 그러면 많이 요즘에 밈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스토리 올리면 나만 그거 반복해서 보는 거 알죠? 본인 당사자만. 그래서 옛날에 노래를 15초인가 올릴 수 있을 때 가사 이거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1초 단위로 이렇게 노래를 조정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친구 옆에서 야 근데 그거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올리냐? 그냥 올리라고. 근데 그게 팩트인 게 피드로 내가 뭐 버거님 말 이해하는데 올려봤자 진짜 나랑 지금 당시에 썸 타고 있는 사람 정도 아니면 그 노래를 나 절대 안 들어. 나는 맞아. 피드 올리다가 노래 나오면 바로 꺼버리거든요. 나 그냥 아예 그 음소거 모드로 하고 봐 피드를. 맞아.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만족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영상마다 사운드 그 볼륨이 비슷하면 듣거든. 근데 어떤 거 엄청 크고 어떤 거 엄청 작아. 맞아. 그래서 귀가 째질 것 같아서 그냥 꺼놔. 요즘에 인스타그램 렉 많아서 음악 겹치지 않아요? 안 꺼지고. 맞아. 저도 겹쳐요. 인스타그램 그러다 버그 생겨서.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본인들 게스타 하잖아요. 네. 일반 인스타 하세요? 이제 게스타 하기 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게스타 시작하고 나서 뭔가 안 하게 돼. 저도. 그러면 그 게스타를 통해서 그 본인이 관심 있는 브랜드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공식 계정들을 팔로우하는 편이에요? 저 안 해요. 전 안 해요. 일반 계정할 때만 연예인 일반 계정할 때는 했어. 맞아. 왜냐면 보통 인스타그램 키면 그 게스타가 메인으로 뜨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소식 받아볼 때는 예를 들면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그 LG 트윈스 계정이나 이런 거 다 해놓거든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게 하는가가 궁금했어요. 인스타 아니면 게이들만 팔로우하나? 이런 게. 근데 이게 저는 일단은 이쪽 계정은 게이들만 팔로우하는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좀 아찔했던 썰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똥찜님처럼 이쪽 계정으로 예를 들어 일반 쪽 뭐 연예인들이나 뭐 마동석 이런 사람 팔로우를 해놔 만약에 그러면은 내 실제 회사 생활할 때 회사 동료들이 내 핸드폰 번호도 저장되어 있고 하니까 친구 추천이 가끔 떠요. 비공개로 해놔도. 네, 이게 제가 예전 직장에서 한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인스타만 주로 하고 일반 인스타를 아예 거의 이제 안 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회사 사람들이 뭐 버거 씨 인스타그램 해요? 하면 저는 아니요, 저 인스타그램 안 해요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바보 같은 게 좀 꿀팁이 하나 있는 게 차라리 일반 인스타로 그 사람들을 다 받아놔. 팔로우를 다 마파를 해놔. 그 다음에 내 이쪽 인스타를 들어가서 그 계정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차단을 시켜야 돼. 내 팔로우에 있는 사람들 다 차단한다.
그게 친구 추천해도 안 뜨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 페이스북에 맨날 페이스북 할 때 페이스북 할 때 그렇게 했었어 나. 저도 페이스북 할 때 몇백 명 차단했던 기억이 친구 있는데. 떠가지고. 맞아. 그래서 제가 아찔하게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 그 회사 단톡방에 제 이쪽 인스타 프로필을 누가 캡처해서 올린 거 이거 저 아니냐고. 근데 이제 걷다 대고 나 어떻게 등에 식은땀 잘 잘랐지. 왜냐 푸사가 또 제 얼굴이었잖아요. 네. 얼굴 푸사면 그러겠다. 100m 앞에서 나야 내 계정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어땠냐?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왜냐면 또 주말 톡방은 그러니까 회사 톡방은 주말에는 시끌벅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일상 주말 보낸다고 느낌으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그냥 잘 넘어갔는데 근데 뭐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100% 개인 거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분이 눈치가 워낙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반가우니까 이제 한 거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식은땀이 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그램 그 핸드폰 잠금 풀자마자 인스타그램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한다고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계속 물어보거나 그러면 일반 계정으로 받고 저 인스타 그냥 이거 계정만 있고 돋보기만 보고 릴스만 보고 운영은 안 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계정에서 그 인스타 검색해가지고 차단하기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피곤하다. 저는 피곤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들키든 말든 그냥 해요. 뭐 내 비밀 계정이야 이러고 넘어가요 저는. 아무튼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갔냐면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 계정은 사실 막 1000 단위로 안 되잖아요. 팔로워 수가. 네. 몇백 명도 안 되고. 근데 그 계정에 딱 들켰을 때 1000 몇 명이 있는 게 찍히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좀 뭐야 너 인플루언서야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계정인데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팔로워를 맺어서 그런 거다. 머리 좋네. 디스코드네 완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아찔했어. 저희 그럼 오늘 인스타그램 만든 기념으로 뭔가 SNS 얘기했어 봤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저희가 그 뭐지? SNS 이야기할 때는 페이스북이 대세여가지고 그때 아마 게이스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스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인스타 많이 안 하던 시절. 그때는 개북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랬더니 이제는 개북 아무도 안 하잖아. 이제는 인스타그램 안 하면 많이 사회적으로도 그 뭐 비즈니스 할 때 인스타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말하는 게 인스타그램도 언젠가 사라질 거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맞아, 팩트야. 그치, 영원한 건 없어. 그리고 요즘에 뭐 드릉드릉 스마트폰 한 5년 내로 없어질 거라고 막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옛날에 스마트폰 없었는데 나오는 것처럼 뭐 새로운 시대가 뭐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AI 뭐 AI 기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오픈AI 그쪽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는 없죠. 시민들이. 맞아. 아무튼 그래서 있는 동안은 정말 라디오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라디오 유튜브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홍보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유튜브가 조회수가 저는 슬슬 좀 차고 있어서 나도 깜짝 놀랐어. 왜 알짜배기 조회수가 만들어져요? 이게 자연이입도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역시 정말 라디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보통 원래 약속 있거나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녹음 날짜를 주말로 바꾼다거나 이럴 텐데 뭔가 그러기가 싫은 거야. 하나라도 더 녹음하고 싶은 거야. 뭐 적어야지. 뭐 아까 시작할 때는 귀찮았다면서요. 언제요 또 댓글 안 남겨주면 귀찮다 했지. 조건이 좀 많다. 그런데 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못 읽은 댓글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방송하는 동안 단 거? 네네. 진짜요? 그거 읽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읽었어요 또? 왜냐면 제가 왜 읽으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군대를 가신대. 얼른 읽어드려야지. 김파클링 와이님이야. 군대 가기 4일 전이면 우리 한 일요일 거 녹음하고 올리면 4일 뒤잖아. 그래서 미리 읽어드리는 거야. 좋아요. 군대 가기 4일 전 최고의 선택. 너무 재밌습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군대에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대박. 와 진짜. 군대 가기 4일 전에 우연히 들었나 봐요. 라디오를. 근데 사실 저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제가 아는 동생입니다. 뭐야? 뭐야라뇨? 제 초대면 안 반가운 아니 나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일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종말 라디오 한다고 몇 분한테 홍보를 해요. 제가 간간히.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포섭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제 나랑 스파클링 와인 먹었거든. 어제 만난 그분이에요? 스파클링 와인을 하셨네. 근데 이분이 종말 라디오를 엄청 재밌다고 해주셨어요. 진짜?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듣다가 잠들었다고 하시고, 앞으로 아마 이제 훈련소 가시긴 하는데 자대 가면 핸드폰 요즘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솔직히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알려드렸거든요. 군대에서 이분은 휴가 나오면 한번 한잔 해요. 엄청 좋아하실걸요? 한잔 합시다. 파클링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훈련소 잘 갔다 오시고. 훈련소 잘 갔다 오고 연락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핸드폰 훈련소에서만 뺏고 돌려주잖아. 자대 가면. 자대에서 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자대에서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훈련소 훈련 받으시는 동안 많이 저희가 녹음 많이 해놓을게요. 네. 몰아서 들으세요. 아무튼 4일 뒤에 가신다니까 빨리 읽어드리고 싶었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빵의 의무 축하해. 그거 알죠? 축하해. 드디어 멋진 남자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바이. 빵의 의무 축하해.